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아니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우리는 흔히 재벌 총수들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조차 벌벌 떠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불리는 CEO들입니다. 최근 쿠팡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장사해서 돈은 쓸어 담는데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라며 쏙 빠진다. 이거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학적 술래잡기입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받고 그 돈으로 꼬박꼬박 세금 낼 때 누군가는 한국 땅에서 수조 원을 벌어가면서도 한국의 법망을 비웃듯이 빠져나갑니다. 한국 기업은 규제로 묶어놓고 패는데 외국계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도 못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구멍, 외국인 CEO와 규제 역차별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쿠팡의 범킴, 김범석 의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이름 김범석, 생김새도 한국인, 한국말도 유창합니다. 하지만 국적은 미국이죠. 몇 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때 아주 재밌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범석 의장을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할 거냐 말 거냐는 싸움이었죠. 여러분, 총수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 책임의 끝판왕입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본인 물론이고 친인척의 거래 내역까지 싹 다 공개해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 편취를 못하게 막는 일종의 투명망토 벗기기 작업이죠. 그런데 김범석 의장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외국인이라서입니다. 공정위에 전례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발가벗겨져서 감시받는데 쿠팡 김범석 의장은 양복 입고 선글라스 낀 채로 비즈니스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국내 기업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 심판 양반, 왜 우리만 룰이 다릅니까? 당연히 억울하죠.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더 기막힌 건 기업의 구조입니다. 쿠팡의 본사, 쿠팡 잉크는 한국 잠실이 아니라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습니다. 왜 하필 델라웨어일까요? 거기가 경치가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델라웨어는 기업 친화적인 법으로 유명합니다. 경영진에게 아주 유리하죠.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규제 차익, 레귤레이터리 아비트라지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국 아파트에 사는데 집주인이 미국에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그럽니다. 미안한데 우리 계약서는 미국 법을 따르거든? 미국에서는 세입자가 고쳐야 해. 그런데 월세 낼 때가 되니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월세는 한국 시세대로 올려받을게. 한국 땅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좋은 건 한국 시장에서 다 누리고 불리한 건 미국 법 뒤로 숨는 겁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 의결권도 한국엔 없지만 미국 상장사인 쿠팡은 가지고 있죠. 김범석 의장은 지분 10%만 가지고도 의결권 76%를 행사합니다. 한국 재벌들이 보면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올 지경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화를 내야 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업 규제가 빡빡하기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안, 취지는 좋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집행력의 한계입니다. 한국 검찰이나 국세청이 한국 기업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순 있어도 미국에 있는 본사나 외국인 CEO를 강제로 구인해 오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한국 선수는 손발 다 묶어놓고 헤딩만 하라 그러고 외국 선수는 손발 다 쓰게 놔두는 꼴입니다. 결국 이 틈을 타서 외국계 자본, 검은 머리 외국인 CEO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꿀을 빱니다. 작가 양반, 기업들끼리 싸우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지갑과 안전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최근 시커머스 문제도 비슷합니다. 외국인 CEO, 외국 본사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본사 방침상 환불 불가하라며 버티면 그만입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때리려 해도 송달 자체가 안 돼서 몇 달씩 걸립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의 돈은 증발합니다. 둘째, 먹튀의 위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론스타 사건, 그리고 한국 GM 철수설 때마다 겪었던 공포.
한국 기업은 망해도 공장이 한국에 있고 총수가 한국에 있으니 어떻게든 멱살이라도 잡습니다. 하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 기업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노트북 덮고 비행기 타면 끝입니다. 남는 건 실업자가 된 우리 이웃들과 텅 빈 공장뿐이죠. 그들은 한국 시장을 조국이 아니라 그저 뽑아먹을 현금 인출기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셋째, 세금의 불공정입니다. 우리는 밥 한 끼를 사 먹어도 부가세를 냅니다. 그런데 거대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이 조조 단위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는 쥐꼬리만큼 내는 경우 허다합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 이익은 본사로 귀속된다는 논리로요. 그 부족한 세금, 결국 누가 메꿉니까? 네, 바로 유리지갑인 여러분이 메꾸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를 막자는 흥선대원군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혁신적인 기업 당연히 환영해야죠. 쿠팡이 우리 삶을 편하게 해준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적은 다르더라도 운동장은 평평해야 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며 한국 기업 규제를 풀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돈을 버는 외국인 CEO에게도 한국인과 똑같은 무거운 책임을 지우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틱톡도 퇴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외국인 투자자 심기 건드릴라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감시해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건 좋지만 호구의 땅으로 여기게 둬서는 안 됩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CEO들이 한국법을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촘촘한 그물망과 강력한 징벌적 배상 제도가 필요합니다. 내 돈,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그리고 이 불공정한 게임의 룰이 바뀌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속 시원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